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물려도 기분 좋은 주식들을 알아볼 텐데요. 물려도 기분 좋은 주식이란 주가가 떨어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주식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당연히 더 높은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더 싸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생각보다 충격이 컸는데요. 무려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 급락했습니다. 연준은 작년 12월 FOMC를 마치며 올해 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적이 있으나 오늘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발표된 성명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의지가 더 확고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즉, 더 빠르고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후 2년 뒤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반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올해 3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시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도 거의 전고점에 도달했으며 1.7%까지 상승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은 기술주나 성장주에게 악영향을 주기에 어제 많은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S&P 가치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면 팔고 관망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다른 악재가 나올 경우 좀 더 하락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이슈로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좋은 매수 타이밍 같습니다. 어제 전체 종목을 보면 대부분 빨간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치주들은 플러스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각 종목에 대한 특정 육수보다는 어떤 좋은 종목들을 봐야 할지 눈여겨볼 때입니다. 즉, 물려도 기분 좋은 주식을 찾아볼 때이죠. 첫 번째 종목은 자주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주가는 9월 조정장 이후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고점 대비 9.5%나 하락했습니다. PER도 35까지 하락했으며 5년 평균 PER 31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공급망 이슈에도 전혀 영향이 없이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준 회사입니다. 배당도 0.75%나 있고 주가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최근 실적 발표 때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아마존과 애플, 메타 모두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상승한 이유는 바로 꾸준한 매출 성장률과 올해 가이던스 또한 아주 좋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1분기나 새로운 회의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는 보수적으로 발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은 세계 2위 시총을 가진 회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성장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원칙 중 하나인 독점적이며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에 속합니다. 이렇게 오피스 가격을 인상해도 구독자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경쟁자가 없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또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에어버스와 협업해서 우주 클라우드 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메타버스를 선정했는데 이미 미국 국방부에 홀로렌즈 제품을 라입하면서 AR 글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나 좋은 회사이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도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실적 발표 후 급등했던 주식인데요. 최근 8.7%나 하락했고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5년 평균 PER은 34인데 현재 PER은 26으로 상당히 괜찮은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3년 동안 PER을 보면 중간중간 골짜기로 빠졌다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저점이라 보여집니다. 구글이 무서운 점은 최근 매출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한 광고 매출 및 클라우드인데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투자했던 신사업들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도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고 웨이모도 이제 상업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구글의 헬스케어 산업 또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커지는 클라우드 사업 및 양자 컴퓨터 사업도 해나가면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최근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까지 좋아 $100 이상까지 급등했던 회사인데요. 의료 빅데이터 1위 업체 서너 인수 발표 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18%나 하락했고
배당은 1.44%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PER이 급등했으나 다시 하락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5년 평균 PER보다는 낮은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서너 인수 이후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투자회사 키방크가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중 축소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서너 인수를 통해 재무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서 투자 주가를 많이 하향했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인수는 안 좋은 인수가 아닌 향후 오라클한테 더 좋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수라고 했습니다. 보통 기관들의 타겟 주가와 투자 의견은 1년 뒤의 예상치입니다. 그렇기에 서너 인수 후 1, 2년 뒤에 재무적으로 안정되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많은 기관들이 타겟 주가를 낮췄지만 그래도 오라클의 예상 주가는 105달러로 지금보다 22% 성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고점 대비 20%나 하락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더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여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 PER 80 아래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1년에도 여러 번 80 아래로 떨어지며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시 조금 더 PER이 낮아질 수 있지만 80 아래부터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AMD도 계속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17% 하락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AMD도 현재 PER은 42로 아직은 높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30하고 38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 가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MD 성장률 또한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인텔입니다. 인텔은 제가 12월 중순에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고정 댓글에 영상 주소를 남길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분석하면서 50달러 부근에서 인텔을 매수했는데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인텔을 매수한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올해 금리 인상 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모빌아이를 통한 자율주행 시장 진출과 함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진출한 인텔은 지금 당장은 큰 상승은 힘들어 보이지만 2에서 3년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정고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당도 보시다시피 2.58%나 되며 현재 퀄컴과 계약을 맺었고 향후 빅테크들의 반도체 칩들도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충분히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주 괜찮은 주식인 듯합니다. 미국이 절대로 인텔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어제 유난히 더 크게 하락한 이유가 UBS에서 어도비와 세일즈포스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어도비의 목표 주가를 575달러로 발표했고 주가를 낮춘 이유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매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분석해드렸지만 구독형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축했고 구독형 서비스의 장점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 성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가속화가 10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도비는 계속해서 매출 증가가 나올 것이고 또한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서도 이미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도비는 꾸준한 박스권 PER을 보여주는 주식인데요. 아래 PER 차트는 최근 5년간 어도비의 PER입니다. 보시면 2017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지금과 같이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 해도 어도비의 PER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도비 차트를 2017년부터 보면 계속해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5년 평균 PER 52.6보다 아래로 내려온 사항은 제 기준에서는 아주 좋은 추매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도 최근 급격히 하락한 세일즈포스입니다. 디지털 고객관리 분야에서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는 좋았으나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지 못해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 주가로 돌아갈 만큼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PER도 아직은 125로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4%로 같은 섹터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받았고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남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은 미래에 세일즈포스가 더 성장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기 때문에 순수익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디지털화하면서 세일즈포스와 계약을 맺을 것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객관리 분야에서
아래 보이는 차트처럼 압도적 점유율로 세계 1위라는 점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격 결정력이 있으므로 크게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나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시총이 어느 정도 큰 주식들로 모아놨으며 미래 핵심 산업을 다 하나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현금 흐름도 좋기에 금리 인상 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려도 기분이 좋다는 것은 미래에 지금보다 더 성장 가능하고 시간만 기다린다면 좋은 수익률로 보답해 줄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라 생각됩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물려도 기분 좋은 주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비슷한 투자 기준이 있어 여기 있는 종목들 중 몇 개를 골라 투자를 하신다면 한 번에 전부 매수가 아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저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